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근우 전문가님, 박수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되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시총 1조로 갈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야, 오늘도 무려 8%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만 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어제 오늘 아주 잘 사주고 있는 흐름이 되겠고, 오늘은 기관도 좀 붙었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3.4%, 27,500원에 15% 담으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종목을 2월 1일에 사셨다고 하니까 급등하면서 고점 찍고 좀 내려올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그 이후로 주가는 좀 들락날락하면서 좀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전망이 좋아 보여서 접근을 하셨고요. 지금 15% 가지고 계시는데 5% 정도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주반도체 계속 좀 횡보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보유? 네. 아니면 매도?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저도 보유. 보유. 네. 그럼 김근호 전문가부터 보유 이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유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 대장이잖아요.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얘가 4,000원일 때는 사실 안 사잖아요, 아무도.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4,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4만 원 갔는데 그걸 이제 2월 1일에 이제 진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런 포인트는 이제 전형적인 눌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반등 나왔을 때 왜 안 파셨죠? 왜냐면 이렇게 한 번 고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또 내립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쌍봉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보편적인 이제 대장주들, 이제 시장 중심주들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요,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랬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애들 보면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판단할 때 얘가 4,000원에서 4만 원까지 왔으니까 내가 눌림에서 다시 잡아서 다시 또 10배를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거면 이 밑에 있는 애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타점을 잡았을 때 보면은 이런 자리, 사실 여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파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점이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좀 종목을 잘 고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얘가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기본적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제 정고점 정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 하단부를 보는 거고, 이거를 좀, 나는 좀 도전적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대, 고점대를 보는 거고, 네네. 여기서 이제 신고가 보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가까지 보는 것보다는 정고점대를 보는데, 거기서도 정고점대 하단부까지는 충분히 올 종목이니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게 또 이상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쭉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추가 매수 할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가격 전략을 안 잡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예. 우리가 이 행동에는 뭐랄까 이유도 필요하고 목적도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요. 내려갔으면 또 올라오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걸 이제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문의 주셨을 건데 이거 안 하셨으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얘가 그러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 사도 되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3번의 고점을 만들어준 차트이기 때문에 4번째까지 기대를 하고 또 봐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맞다라고 보고 추가 매수 없이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종목은 잘 보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점대에서 좀 하단부에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목표가랑 손절가요? 네, 가격 전략 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써놓은 게 31,500원 정도가 되는데 사전에 주실 때 제가 가격을 네. 아마 요 정도 근처에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정도 목표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2만 원대 초반부 2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는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니까 이제 고점 하단부 이제 3만 원대 초반 요 정도
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목표가를 더 높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발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살짝은 좀 성에 안 차는 진단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목표가를 훨씬 더 있는 높게 대로 보고 계셔서 받아야지, 그걸. 그럼 예. 이제 박수범 이사님께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전문가님보다는 제가 좀 더 목표가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52주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물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쪽 팹리스 업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메모리 쪽의 관심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HBM을 비롯해서 뭐 LPDDR이 있고, 뭐 GDDR이 있고, 일반 DDR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메모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이제 LPDDR이 좀 들어가죠. 근데 최근 지금 삼성전자에서 마하1이라는, AI 칩을 이번 연도 연말 정도에 양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른 AI 칩 같은 경우에 HBM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하1 같은 경우에는 LPDDR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LPDDR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적습니다. 예. 예, 엄청 적습니다. 엄청 좋은 거에 비해서 하나의 또 메모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과 뭐 LPDDR을 비교를 하면 물론 HBM이 훨씬 월등하게 능력은 좋습니다. HBM이. 하지만 전력 소비가 상당히 좀 심하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LPDDR은 HBM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1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네이버가 공동으로 작년부터 개발했고 올해 연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뭐 게임 체인저는 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지금 3원계 배터리가 판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FP 배터리는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가격 차이죠. 30%나 지금 현재 LFP 배터리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3원계 배터리 주가들이 좀 안 좋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뭐 그런 것처럼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메모리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낸드 가격도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 반도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에 따른 종목들이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그에 따른 제주 반도체도 뭐 어부지리로라도 같이 함께 항상 우리가 좀 주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분위기를 탄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제주 반도체는 분명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 시장을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4만 원을 좀 제시하고요. 네. 하지만 동사가 다시 한 번 좀 주가가 좀 내려온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저는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비슷한 레인지인데 목표가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보유 의견 주셨고, 목표가는 3만 원대 초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22,500원 제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수범 이사께서는 보유를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가장 높은 안 가본 그곳으로 갑니다. 4만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2부에도 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 한선희님 종목을 먼저 볼게요. 현대위아인데요. 6만 원에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6만 원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6만 원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밑골이 달고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자, 관련해서 현대위아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현대위아 전망 어떻게 하세요?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면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고 가져가셔야 되냐면 얘가 이제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주예요. 게다가 이제 주납품초도 당연히 이제 현대차입니다. 근데 주가 보면은 사실 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라고 사는 거는 아예 좀 관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 아닙니다. 매수하신 가격도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이고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저는 더 담아도 될 만한 가격이라고 봐요. 얘가 무슨 악재가 있거나 또는 매출이 또 감소하는 추이라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괜찮은 종목이고 제가 또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단기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저 PBR주가 5월 되고 6월 되면은 각광받을 타이밍이 올 겁니다. 이제 이슈가 남아 있죠.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의논하겠다. 이제 세미나도 남아 있고 또 최종 의사결정도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확정이 난다라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사실 좀 뻔해요. 이렇게 현대위아처럼 자동차 부품주가 대표적이고요. 금융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보험이나 증권처럼 변동성 좀 있는 애들이 좀 좋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현대위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게 저PBR 관련주에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온 거고 또 지금 눌릴 때는 저PBR주에서 또 반도체로 지금 수급이 막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용히 있는 건데 이 저PBR 관련주 특히 자동차 부품주의 순서가 또 곧 올 겁니다. 그럼 그때에는 사실 상방으로 좀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얘가 워낙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 박스권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한 8만 원 좀 안 되는 가격 그리고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의 계속 있었죠.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PBR 주들에 대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만 잘 나와주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차원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타당한 근거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작년 4분기랑 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얘가 PBR로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0.5배입니다. 그럼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목표가 이제 1배잖아요. 여기서 이제 2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 보시지 마시고 한 2배 가기 전에 매도하는 가격으로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이상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고 얘를 이제 단기간에 이제 나는 급등 차익을 노려야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순환매도 돌 거고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현대위아 우선은 가져가시고 저 PBR 밸류업 섞여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만 안 보시면 중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봄, 여름, 가을님께서 남겨주신 HLB 생명과학 진단을 할 건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매수하신 가격은 21,750원에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가 싶더니 지난주부터 좀 주가가 뚝 꺾이는 모습이고요. 하락폭도 꽤 깊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빠지면서 16,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 소식도 좀 주가를 끌어내리기 시작했고 뭐 학회 모멘텀이나 신약 모멘텀도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HLB 생명과학 계속해서 좀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뭐 일단 지금 HLB뿐만 아니라 거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 또한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도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HLB 생명과학도 이번에 그 아마케가 내일부터 열리게 되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저녁부터 뭐 열릴 텐데 그렇게 열리게 되면 지금 10일까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가 또 그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또 주가를 또 내렸다가 또 실제 이벤트가 또 시작되게 되면 또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거의 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HLB 그룹주들이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신약을 비임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얘기할 거고 그리고 곧 임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그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은 HLB 생명과학은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저점이라 보고 있고요. 내일은 그 암학회가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일단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물론 반등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올지는 뭐 제가 여기서 당장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미리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모았다는 거죠. 모았고 그랬더니 이제 반등은 분명 나온다 내일 정도에 나오는데 얼마만큼 아웃퍼폼을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2만 원에서 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2만 원을 돌파가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면서 돌파 강하다라고 뭐 보여지면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23,000원과 24,000원 전 고점 부근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학회 시작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하나의 희망의 끈이 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 그리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보유 한번 해보시고요. 2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가자님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하셨는데요. 이거 56,000원에 10% 사셨습니다. 지금 5만 원대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기관이 계속 사길래 56,000원에 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저기 3월에 잠깐 이제 반짝할 때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같이 가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산 이후에 계속 내려갑니다. 이 손절할까요? 이러시는데 우선 왜 이렇게 계속 또 2차 전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다 밀리는 건지 원인도 좀 보고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코 예. 인터는요. 사실 얘네가 하는 일은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이제 테마로 좀 보는 성격인 종목인 건데 사실 얘네 종합 상사예요. 비즈니스 하는 종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온 건요. 얘네가 종합상사 비즈니스를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죠. 이 포스코 그룹주가 2차 전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광풍 속에 동참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려왔고 내려왔을 때부터의 반등도 저는 다 나왔다고 봐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사랑받으려면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얘가 이제 주봉상 차트인데 이게 거래 대금이에요. 이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의 역사를 보면 이 2차 전지 광풍에 해당되었을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있죠. 이때만큼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원래 얘는 2차 전지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2차 전지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광풍이 또 올 수 있느냐?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느냐, 지켜줬다면 반등이 나오느냐,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얼만큼 나오느냐,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 건데 네.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자리는 이 한 5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지점에서 반등 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3월 초에 리튬 가격 바뀔 때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보셔도 된다. 3월 초에. 그리고 3월 말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리튬 가격도 꺾였고 모멘텀 자체가 안 좋은 게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등세는 상단이 닫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그대로 내려가죠.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업황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반등세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배터리 2024 때처럼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주요 모멘텀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었을 때 시장 중심주로 바뀌면서 집중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업황이 달라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상단이 닫혀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차피 막힐 거 알지만 반등세는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제자리로 갈 거라고 봐요. 이 48,000원 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저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남들이 전저점에 손절하니까 나는 전저점에 손절 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남들 다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막 9만 원대, 8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막 출발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막 이제 사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의 종목들보다는 저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단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모멘텀 새로 받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기술적으로라도 우선 손절가 48,000원 제시할 테니까 네. 손실을 최대한 좀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해칭으로 전략을 좀 빨리 바꿔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진단할게요. 제네시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30%로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손실도 좀 큰 구간이고 매수하신 이후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31,000원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지금 거의 손실이 반토막 났다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실을 줄여낼 수 있을까요? 비중이 좀 많기는 하네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동박이죠. 예, 동박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가 국내에 보게 되면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세 회사를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그나마 좀 나와주는 회사는 그나마 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최근 주가는 좀 올라왔어요. 반대로 최근 2차 전지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계속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앞에 우리 전문가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점으로 뷰를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공감하냐면 지금 공매도를 정지를 해놨습니다. 공매도 정지한 게 이번 6월달로 해서 풀리게 됩니다. 외국인들 풀리게 되면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이 이루어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공매도를 했던 친구들이 외국인 애들이었어요. 그 대신 반대로 반도체는 매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전방 산업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금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11월 달에 대선에서 당선되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악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허용이 되면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한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는 또 공매도를 치고 반도체는 더 산다라는 거죠. 왜? 반도체 업황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너무나 좋아지는 거의 실크로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을 하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계 펀드 매니저요. 그렇다면 그건 제가 공매도를 하기 싫대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는 매도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롱숏 전략이고 외국계 펀드들은 다 100%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에 대응하든 어떤 나라에서 투자를 하든 간에 무조건
100% 롱숏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거는 규정이자 규칙이에요. 펀드 매니저가 하기 싫다, 안 한다, 선택을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다시 공매도를 할 거고 어느 업종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강하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눈에 저는 딱 보입니다. 왜? 실적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빠르게 실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LFP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저도 너무 아쉬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는 계속 조정받는데 2차 전지를 계속 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4월 달입니다. 5월, 6월 달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좀 날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반등을 조금씩 주게 되면 지금 위치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손해보십시오. 손해보고 오히려 지금 정리하시고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도 좀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공매도 뭐 실적 등등 2차 전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매수가도 좀 높으시고 비중이 또 많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손실 덜어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그 수익을 채워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명자 님께서 삼성 SDS 올려주셨는데요. 15만 7천 원에, 7,200원에. 오늘 종가에 15%. 매수하셨네. 예, 그 가격이시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고 들어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문가예요? 네. 우선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 삼성 SDI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보니까 이제 SDS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DS는 사실 우리한테 좀 친숙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회사원분들 많으실 텐데 뭐 ERP라든지 네. 뭐 ESS 같은 이제 ERP랑 제 단어가 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생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원래 이런 걸 하다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AI 토탈 비즈니스 서비스라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단의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시장 중심이랑 좀 멀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가 수단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아마 이런 측면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재무를 좀 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사실 재무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좋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좋죠. 매출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다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장세가 별로 없을 겁니다.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꾸준히 돈도 잘 벌었던 회사다 보니까 현금 보유량도 좋고 뭐 빚도 없고 무난해요.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우리 성장주의 중심에는 서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의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들고 가기에는 좀 특별한 점이 너무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봉상 대응으로 볼게요. 왜냐면 일봉상 보면 이게 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도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워낙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주봉상 대응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매물대 한 2021년대 정도 있고 잘 없어요. 이제 거래도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많이 보면은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혹시 몰라요. 삼성 SDS가 그 가운데서 뭔가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뭔가를 개발하고 또 도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움직임으로 1년, 2년, 3년 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에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8만 원 정도만 보시고 이후에는 좀 우리가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서 상장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삼성 SDS는 좋은 기업이지만 약간은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신다면 1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종목 올려주실 때 왜 들어가셨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또는 뭐 길게 본다, 뭐 그냥 여유 있는 돈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좀 더 맞춤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앞서서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채팅창에서 재개발로 집합구자님이 아유 울자 울어라고 남겨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빠르게 또 진단 받으시고 탈출 전략 받으신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도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울지 마시고 히든카드는 꼭 붙잡아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도 매수 문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님께서 세방전지 매수 문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세방전지 오늘 2% 상승 7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급등하고 9만 원 고점 찍은 이후에 좀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저점인 77,000원도 깨고 내려오면서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방전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로켓 배터리와 축전지를 현재 만들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또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매출의 98%, 거의 뭐 100% 가까이 되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부터 해서 그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모듈화 할 수 있는 공장을 전라도 저기 광주죠. 광주 옆에다가 산업단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2차 전지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매출이 축전지에 비해서는 워낙 작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량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연기관차가 되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었던 아니면 전기차가 되었던 너무나 좋았는데 최근 이제 상반기 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고요. 내수 시장이 솔직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도 수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축전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강력한 단기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해서 성장성을 꾸준히 보여주는 사업이지 이게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바람을 분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탄력성이 좋은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말하는 밸류 프로그램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PBR이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PBR이 0.8 정도 보여주고 있고 ROE가 지금 이제 9%대요. 그렇다면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 상승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세방전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X. 하지만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2차 전지가 살짝 묻어있기는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밸류업에 관련된 것도 역시 살짝 묻어있긴 하지만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그러네요. 것 같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이번 주에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비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원익 IPS 갑니다. 사셨던 가격이 그냥 따라가신 것 같아요. 41,600원에 매수 5%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2% 밀렸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장중에 43,000원 조금 넘었던 게 최고가거든요. 이제 더 가도 되는 건지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전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들고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이거 3월 중순부터 제가 목 놓아 외치던 종목입니다. 그때 가격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때 막 열심히 이거가 좋습니다. 디램 가격 돌아왔거든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잡으신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모멘텀이 끊겼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중간에 이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올라갔던 게 좀 쉬기도 하고 다음 종목 올라가면 또 얘가 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다시 원이고 IPS 차례는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격대는 한 5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원익 IPS가 이제 증착 장비하는 데인데 얘네가 이제 삼성향이에요. 삼성향이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죠. 작년에는 쉬었겠구나. 그렇죠. 작년에 SK 향들이 잘 갔으니까. 주봉 차트 보면요.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구간을 제가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쉬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원익 IPS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은 종목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더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비중 5% 사셨기 때문에 사실 5% 샀는데 막 올라가면 좀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 쉴 때 좀 더 담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문제 없습니다. 천천히 가져가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야생님께서는 좋은 종목을 또 자주 언급해 주신 전문가께서 또 다뤄주셨습니다. 네. 보유 의견, 매집도 가능하고 목표가는 우선은 5만 원대 초중반까지 보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향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DX 진단하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오늘장에서 1% 정도 빠졌고요. 45,700원 거래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63,25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좀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점점 커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까 아니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포스코 DX가 아무래도 포스코 계열 쪽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도 많이 언급되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생산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도 내려가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내려가고 있죠. 포스코 계열 회사들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다 같이 내려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와주겠죠. 중간중간에. 하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차피 하락 추세로 더 내려갈 건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와줄 때 그걸 보고 노리고 또 들어가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매수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잠깐 오른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에 대한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방 산업의 움직임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녹록지는 않다라 말씀드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셨다시피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조정도 많이 컸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10%였다가 지금 6%대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도 이슈화된 부분들이고 거기에다 리오토라든가 아니면 샤오펑이라든가 아니면 비아드라든가 이런 저렴한 전기차를 최근에 모델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탑재되는 배터리가 전부 다 LFP 배터리예요.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밸류 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2차 전지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고 또 물타기 하고 또 내려가면 또 물타기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데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재개되는 흐름 보고 정말 외국인들의 공매도 타겟을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쪽을 대응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물타기라든가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는 기회 비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상승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 분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대응을 하시고 차라리 반도체에 불타기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죄송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2차 전지 투자자들 열어 눌리시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도 나쁘고 모니터 꺼버리고 싶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렇다 해서 주식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뭐 아저씨 분이 지금도 배터리를 외치고 있고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화가 나는 게 한미 반도체가 5만 원일 때 5만 원 너무 비싸다 한미 반도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반도체 전략 다 매도하고 배터리 사라 했어요. 근데 배터리 다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바라봤던 부분들이었는데 네네. 아무튼 뭐 거기까지만 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또 수익이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따라서 포스코 DX 지금 20% 비중 좀 부담스럽습니다. 비중 또 축소하시고 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출발했지만 지금 강보합권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네. 제일 잘 가는 게 영국인데 0.6% 상승하고 있고요. 자, 미국은 한 요 며칠 헤매더니 이제 오늘 반등합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0.9%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주들의 흐름, 또 내일 네.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